한림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행복주택 공고를 들고 왔어요. 지금 LH 청약센터에서 3차 행복주택 신청이 뜬 상태고요. 곧 이제 신청 일자여가지고 제가 빠르게 준비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지역의 행복주택 공고가 떴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긴 어려워서 일단 수도권에 있는 4가지 행복주택 가지고 왔어요. 서울, 인천, 김포, 파주 이렇게 4가지 도시 준비했고요. 다른 지역도 여러 군데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찾아가셔가지고 공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행복주택 미리 보기부터 들어갈게요. 이건 이제 제가 준비한 표인데 4가지 지역에 있는 행복주택을 좀 보기 쉽게 정리를 해왔어요. 일단 주소지는 각자 일단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서울에 1군데, 인천에 5군데, 김포에 3군데, 파주에 1군데 지금 나왔고요. 신청기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빠른 서울이 지금 10월 12일부터 신청이 되는 거고 늦게 되는 데가 지금 김포가 10월 19일부터 신청인데 기간을 보시면 대체로 3일에서 2일 이렇게 되게 짧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실 분들은 그냥 바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4시 아니면 6시에 신청이 마감되는데 그것도 각자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날 신청하는 걸 추천드리진 않아요. 생각 있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입주일인데 서울이나 파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서울은 23년 4월, 파주는 22년 12월 입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청해도 한창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인천이랑 김포는 예비 입주자를 뽑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입주할지는 알 수가 없고 입주자가 되시면 이제 60일 이내에 입주를 하실지 말지를 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반 공급 대상자 월평균 소득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까지 준비를 했는데 7인 가구까지 다 기준은 있으니까 공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소득 이내에 들어오셔야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청약통장 여부 확인할게요. 서울이랑 파주 같은 경우에는 청년으로 신청하실 때는 청약통장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제 대학생으로 신청하실 때는 따로 필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1순위 조건 같은 경우에는 그 행복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근방에 있는 지역에서 거주지거나 소득 근거지거나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인 경우에요. 옆에 보시면 경쟁시 입주자 선정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부분 순위를 먼저 보고 이후에 추첨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순위인 게 무조건 유리하기 때문에 1순위 조건을 먼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 각자 위치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서울 강북구 오연로에 위치한 행복주택인데요. 대충 일단 조감도는 이렇게 생겼는데 아직 지어진 건 아니라서 예상 모습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근처에 있는 역 같은 경우에가 미아역이랑 월계역이 있고 미아역, 월계역 각각 도보 35분이 걸립니다. 솔직히 좀 멀죠? 걸어가기에는 조금 멀는데 이제 보시면 성신여자대학교가 근처에 있고 이 동네에서 좀 내려가면 고려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대학생분들 좀 고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북서울 꿈의 숲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 곳은 이제 인천인데 첫 번째로 노년 LH 사단지 같은 경우에는 인천 노년역까지 총 걸어서 16분 걸리는 나름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종 LH 49단지는 영종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역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이쯤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는 게 영종 LH 2단지는 운서역까지 총 걸어서 21분이 걸리는 곳이고요. 서창 LH 14단지는 여기 운현역까지 걸어서 25분이 걸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의 서창 LH 15단지는 아까 그 LH 14단지보다 살짝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운현역까지 36분, 걸어 36분이나 걸리네요. 솔직히 이 정도면 많이 멀죠? 이제 버스 타고 다녀야 되는 거리긴 한데 어쨌든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이 정도 걸린다는 점. 그리고 이제 김포 볼게요. 김포 한가람마을 2단지에 있는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김포 골드선인 구례역까지 걸어서 14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김포 한강 여기 33번지는 장기역까지 걸어서 16분 정도 걸려요. 이 정도면 굉장히 가까운 편이죠. 이쪽은 이제 한강이랑도 거의 가까워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초는 복촌마을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쪽 위쪽에 위치되어 있어가지고 구례역이나 이렇게 지하철역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이제 안쪽에 있다 보니까 차가 있으신 분들이 사시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주 문발동에 있는 행복주택은 주변에 가까운 지하철역은 없는데 왼쪽에 보시면 출판단지가 근처에 있고 여기 교화동에 위치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파주 내에서는 약간 왼쪽 일산 쪽에 가까운 동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위치 간단하게 확인했고 개별적인 공고문 보기 전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거 전체적으로 제가 Q&A 준비했거든요. 이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콜센터 번호입니다, 여러분. 일단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시 마시고 1600-1004라는 LH 번호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셔야 자세하고 정확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다는 점 일단 먼저 알려드려요. 자, 두 번째,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일단 행복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한 공고에서 여러 호수에 신청하는 건 전부 무효 처리가 되는 거예요. 다만 다른 공고를 각자 신청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보여드린 주택 중에 서울행복주택이랑 인천행복주택을 동시에 지원하는 건 가능한데 서울행복주택의 16A와 21A를 동시에 지원하는 건 불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인천에도 5가지 행복주택이 있었잖아요. 인천 내에 있는 행복주택 5가지는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셔서 지원하셔야 됩니다. 재계약도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재계약은 이제 2년에 한 번 자격 요건을 갖출 시 가능하고요. 최대 거주 기간은 6년인데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부부 같은 경우에는 10년까지 최대 거주 기간이 가능해요. 이제 계층이 변경되어도 신청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대학생으로 신청을 하셨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부부가 되신 거예요. 그럼 신혼부부 계층으로 변경이 되면서 신혼부부 임대 조건으로 새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돼도 최대 전체 거주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찌저찌 해서 바꿔서 이제 계층을 바꿔서 살게 돼도 10년 이내로 이제 10년을 초과해서 살 수는 없다. 이 점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예비 입주자 이제 중복 선정 가능한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예비 입주자가 이제 중복으로 신청은 되는데 신청하고 예비 입주자로 선정이 되시면 종전에 선정된 예비 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이 처리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보여드린 것 중에 인천이랑 김포가 예비 입주자를 뽑는 공고인데 인천 행복주택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나서 인천 행복주택 입주를 안 했어요. 근데 김포 예비 입주자 공지가 떴는데 내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인천에 있던 예비 입주자는 자동으로 탈락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꼭 들어가겠다 하면 바로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대학생 계층 월평균 소득기준 적용가구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청자 본인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학생 계층에서 부모님은 같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모두 포함이 돼가지고 소득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청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세대원이면 1인 가구로 적용이 되고요. 본인이 세대주라면 아까와 같이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가구원으로 선정이 됩니다. 청약통장이 있어야 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린 공고 그런 공고에는 청약통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세요. 근데 납입 횟수나 가입일자에 따라서 배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막 가입을 해가지고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이제 배점이 낮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많이 줄어드실 거예요. 그리고 공고일에 현재 청약저축에 미가입하셨어도 입주를 할 때 청약통장을 제출을 하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그때도 미제출을 하시게 되면 당첨이 취소되니까 청약통장은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이랑 대학생 둘 다 해당되시는 분들이 어디로 신청해야 되실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청년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면 모두 해당이 되는데 본인이 대학생이랑 청년에 둘 다 해당이 된다면 더 유리하신 걸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각자 장점이 있는데 청년 계층은 좀 더 넓은 집에 지원을 해가지고 살 수 있고 대학생 계층은 좀 더 저렴한 임대료를 부담을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아니시면 그냥 청년으로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비 입주자가 뭐냐면 예비 입주자는 지금 있는 집은 있어요. 집은 있는데 만약에 공가가 발생했을 때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미리 입주자들의 뽑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입주자 지위 같은 경우에는 60일 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입주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옵션이 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 대부분 전기 쿡탑 그러니까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일 작은 형수인 16형은 책상, 냉장고, 북박이장까지 21형은 냉장고랑 북박이장을 제공을 합니다.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용 세탁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주택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하나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조건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대조건을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지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보증금을 늘리고 월 임대료를 줄이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로 보증금은 줄이고 월 임대료를 늘리는 방안이 있어요. 제가 예시를 들어놨는데 보증금을 100만 원에 늘리면 계산을 했을 때 월 임대료를 5천 원을 줄일 수 있고 100만 원을 보증금을 줄이면 월 임대료를 2천 원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돈이 없으신 분들은 보증금을 줄여서 월 임대료를 높이시면 되고 목돈이 좀 되시고 대출을 하실 능력이 되시면 대출을 받으셔서 보증금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월 임대료를 낮추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100만 원 단위로만 전환이 가능한데 공고마다 전환 가능 보증금의 한도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Q&A만 해도 벌써 이렇게 길어. 이 정도만 아시면 여러분이 스스로 공고문을 보고 궁금하신 사항은 이제 LH에 물어보고 기본적인 거는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볼 건데 서울 본동부터 볼게요. 신청하는 방법은 그냥 LH 청약센터 들어가셔가지고 신청하면 되시고 모르시면 공고문 보고 따라하시면 되니까 네 간단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임대 조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환 가능 보증금의 한도액이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는 900만 원 더 플러스할 수 있고 2,800만 원 낮출 수 있다. 이 기본 임대 조건에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정하면서 본인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임대 조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드렸던 월 평균 소득 금액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본인의 자산가액 합산 기준이 7,2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자동차 가액 산출 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는 모든 공고가 다 동일하다는 점. 그리고 당연히 무주택자셔야 됩니다. 무조건 무주택자셔야 되고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학기 계속 휴학을 한다? 이러면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증명서를 다 내야 되기 때문에 학기 수료를 하였으나 졸업을 안 했을 때는 재학생으로 간주합니다. 요새는 졸업 유예를 많이 하시잖아요. 유예생도 재학생으로 간주해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1순위, 2순위, 3순위가 나와 있고 우선 공급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시면 공고에 우선 공급이랑 일반 공급을 붙는 호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선 공급에 해당이 되시면 우선 공급으로 일단 지원하시면 되고 우선 공급에서 탈락을 하면 바로 그냥 일반 공급 신청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선 공급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순위를 보고 배점을 보고 추첨을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배점도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특히 1순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청년계층 역시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달라요. 여기 보시면 청약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납입 횟수에 따라서 배점을 따로 이걸로 배점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 인천입니다. 다 똑같고 대부분 다 똑같은데 이렇게 일단 세대당 이런 게 좀 다르고 보시면 여기 예비 입주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기 중인 예비 입주자와 모집 예비자 입주자 수가 적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만 뽑는다는 이야기예요. 보시면 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대로 전환할 수 있는 임대 조건이 다 써져 있습니다. 역시 이런 거 다 동일하고 네 어쨌든 제가 지금 대충 보여드렸는데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 똑같고 거의 유사한데 여러분이 이제 고려하셔야 될 거는 내가 1순위가 되는지 그리고 배점이 있다면 추가 배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임대료 조건을 내가 만족시킬 수가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시면 되고 역시 내가 원하는 지역인지도 보셔야 되겠죠. 그런 거 이런 거 종합하셔가지고 좋은 데 선택하시면 좋겠고 본인이 여건 조건만 맞으신다면 다 4개 다 신청을 하셔도 상관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신청할 수 있는 건 다 신청을 하시는 게 좋아요. 국민임대나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나 다른 것도 다 역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한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신청은 다 하시되 단지 꼭 무주택자이셔야 되고 중간에 집을 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곳에 선정이 돼가지고 들어가면 나머지에는 다시 선택을 하실 수가 없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말이 너무 길어졌죠. 어쨌든 행복주택 공고 이렇게 봤고요. 자세한 공고나 사이트는 제가 더보기란에 달아둘 테니까 거기서 공고문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